나 그쪽 말 알겠으니 일단 내 얘기를 먼저 들어봐요. 애들 집 그거 명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하는 거죠. 둘이 부부고 같이 사는 집이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사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 집을 왜 둘이 공동 명의로 해요? 당연히 내 딸 명의로 하지. 거기에 들어간 돈이 전부 내 돈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막말로 우리 아들 애 임신한 여자 내 아들이 버리면 누가 데리고 산답니까? 우리 아들 아니면 받아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집은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해야지. 어머니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장연아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어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강인한 여성이었고 장연아 씨에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딸을 대했지만 때때로 피곤해 지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갈 무렵 어머니는 딸에게 자주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를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당부는 단순한 걱정이나 보호를 넘어서서 어머니가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단다. 마음을 쉽게 주지 말고 특히 남자를 조심해. 사랑을 해도 너무 섣불리 믿거나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건 위험해. 어머니가 이런 말을 반복해서 당부했던 이유는 그녀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장연아 씨를 임신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꿈도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젊고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어머니는 책임과 의무 속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일하며 홀로 장연아 씨를 키워야 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길 바랐습니다. 그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자유를 누리며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처럼 사랑에 휩쓸려 꿈과 기회를 포기하는 선택을 딸이 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도 너처럼 젊고 꿈이 많았어. 그런데 엄마는 그 꿈을 미처 이루기도 전에 너를 가지게 되었단다. 그래서 많은 걸 포기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꿈을 이뤘을 때 가졌을 다른 행복들도 누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 내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어머니가 겪어온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가 담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시절에도 꿋꿋이 자신을 키워주었고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이 오늘날처럼 성장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여준 당부와 걱정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길,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행복을 찾길 바랐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이 비단 남자와의 관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라는 의미임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학창 시절 몇 번의 연애를 경험했지만 어머니의 당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휩쓸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고 결국 큰 탈 없이 대학을 졸업하며 안정적인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낯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장연아 씨는 성실히 업무에 임하며 자신의 자리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에서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평범하고 안정적이었고 사회생활의 새로운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그녀는 결혼을 생각할 나이에 이르렀고 그 시기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 만한 상대였습니다. 그는 조금 못 믿었긴 해도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편안한 정서적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완전한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당부가 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을 좌우할 결혼을 너무 성급히 결정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그녀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큰 결점 없이 그녀와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의 태도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완전히 자신의 삶에 들어와도 괜찮을지 고민하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더 앞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분명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크게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그녀의 감정을 배려했고 그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연아 씨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결혼이라는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애 중에도 임신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아이라는 계획은 철저히 준비해도 모자라다 말하곤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해도 그녀는 늘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아이,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넌 뭐가 그렇게 매사에 철저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 그러다 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우리 형편에 지금 둘이서 애 키우는 게 가당키나 해? 내가 매사에 그렇게 칠칠치 못하니까 내가 미리 챙겼어. 그리고 뭐가 그냥 넘어가야 돼. 다음부턴 없으면 나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처럼 남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자인 그녀도 자신의 몸을 챙겨야 한다는 의식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임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고 익혔기 때문에 임신을 피하기 위한 도구 전용 박스가 준비되어 있을 만큼 철저히 대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보 채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구는 100%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진 않았습니다. 덜컥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달리 예비 신랑은 아주 싱글벙글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는 예비 시어머니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더 얄미운 존재였습니다. 자기야, 이 애 이름은 축복이 어때? 당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생긴 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태명을 축복으로 짓자. 솔직히 우리 축복이가 아니었으면 언제 결혼식 올릴지도 몰랐잖아. 안 그래? 그래, 우리 애 말이 맞다. 얘가 우리 집 복덩이지 복덩이. 아니다. 우린 이제부터 축복이로 부르기로 했었지. 아무렴 우리 집 축복이지. 너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될 테니 하는 말인데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빠짐없이 알려줄 테니 염려 마라. 내가 누구냐? 예, 태명 축복이. 아주 좋네요.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솔직하게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결혼식은 너희가 알아서 준비해야 할 거야. 그렇다고 아무리 갑작스럽게 준비한다고 해도 식은 철저하고 제대로 된 것으로 치러야 한다. 시댁은 이처럼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옆에서 듣는 그녀는 기분이 아주 바닥이었지만요. 사실 그녀의 친정은 시댁과 달리 거의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기고 이제 엄마와도 따로 살아야 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상황은 거의 생이별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그 집 가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엄마도 어머님이랑 잘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옛날부터 알아왔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결혼하면 여자는 친정이랑 멀어지게 되는 거다. 아직 어린 너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 내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어. 이거사,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그녀는 이런 엄마의 걱정 앞에서 결혼 준비를 독촉하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를 보고 엄마는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끝내 엄마는 그녀가 안쓰럽다며 본인의 집까지 정리해 앞으로 그들 부부가 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너 집 제대로 알아보긴 했니?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아마 너희들 힘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도 힘들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뒀어. 하나뿐인 자식이고 가족인데 너라도 잘 살아야지. 아유, 엄마,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지불했어요. 우리 그냥 둘이서 대출 받아서 대충 원룸 같은 데 얻어서 살아도 돼요. 시작부터 무슨 큰 집이 필요하겠어? 얼른 계약 취소해요. 아니면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던가요. 아니, 너 자꾸 엄마를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 거니?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들어가서 살아라. 아유, 어차피 그놈이 돈이 어디 있다고 집을 구해오겠어? 그녀와 예비 신랑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갓 태어날 아이까지 3명이서 살 집을 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미리 내다본 엄마가 집을 먼저 구해둔 것에 대해 그녀는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날 저녁 예비 신랑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만큼은 그들 스스로 책임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엄마가 우리 집 계약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일단 대출 알아보는 건 잠깐 중단해. 뭐? 장모님이 해주셨다고? 그게 정말이야? 장모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지불해 주셨어? 괜히 미안하게? 그러니까 결혼식은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해결하자. 그리고 혼수도 막말로 우리 엄마가 집까지 마련해줬으면 사실 당신 집에서 혼수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 혹시 집 가지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아, 너도 그때 분명히 들었잖아. 그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대강 알고 있긴 했지만 자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시댁 측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예비 신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도 어느 정도는 보태야지. 당신도 지금까지 벌어온 돈 제법 되잖아. 우리 대출 없이 결혼식 올릴 수 있지 않아? 생각해봐라. 그동안 네가 타고 다녔던 차며 우리가 만날 때 사용한 데이트 비용이며 전부 내가 냈잖아. 그런데 내가 돈이 어딨냐고? 그리고 당신 말 맞다나 엄마나 내가 장모님한테 집 사주세요 하고 잔소리한 것도 아니잖아. 넌 양심도 없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친정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란 말이야. 결혼식도 그냥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해결하고. 그러자 예비 신랑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본인 딸 편하게 살라고 집 마련해 주신 거지. 뭐 우리 엄마나 내가 집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혼수를 우리 집에서 다 하란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는 전부 못하니까 혼수나 결혼식이나 다 반반해. 넌 어디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냐? 아, 진짜 웃긴다. 그녀는 예비 신랑의 말에 화가 났지만 고마운 어머니의 결정에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결혼 이야기를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만큼 짜증이 올라왔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결국 반반으로 하자는 예비 신랑의 말에 대해 시댁 쪽이 조금 더 내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겨 급하게 준비하는 결혼식이지만 예의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며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사돈, 그간 편안히 지내셨어요? 사돈 쪽에서 우리 애들 집 마련해 줬다면서요? 고마워서 어째? 그런데 우리 집이 워낙 사돈네랑 다르게 가난해서 말이야. 애들 비용에 대줄 돈이 없네. 그녀의 어머니는 예에 차리려 했으며 답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말을 놓는 것도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집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은 맞추는 게 그쪽도 좋지 않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를 듣고도 시치미를 떼며 대꾸했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할지는 밖에서 우릴 보고 뭐라고 해? 그냥 결혼 잘했네 하지. 그리고 솔직하게 본인 딸이 힘들까 싶어서 미리 분가시키려고 집 얻어줘 놓곤 괜한 생색을 내고 그러십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어머니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보고 다녔다지만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식한테 돈으로 압박하지 말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듯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자, 그쪽 말 알겠으니 일단 내 얘기를 먼저 들어봐요. 애들 집 그거 명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하는 거죠. 둘이 부부고 같이 사는 집이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사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 집을 왜 둘이 공동 명의로 해요? 당연히 내 딸 명의로 하지. 거기에 들어간 돈이 전부 내 돈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막말로 우리 아들 내 임신한 여자 내 아들이 버리면 누가 데리고 산답니까? 우리 아들 아니면 받아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집은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해야지. 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역시 도를 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신랑을 갈고리 같은 눈으로 쏘아보며 그에게 엄마 좀 말려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그런 눈길을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진 잘 아시겠죠? 당신 딸은 이제 우리 아들 아니면 받아줄 곳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받아줄 테니 집은 반반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를 참지 못하고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텅이를 꺼내 예비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류를 쳐다보았고 예비 신랑 역시 서류를 보고는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당신도 왜 그 잘난 혀 좀 놀려보지 그래? 아까까진 아주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더니 이젠 왜 나랑 눈도 못 마주치겠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사는지 자기들이 더 잘 알겠지. 눈으로 확인까지 했으니 어디 도망갈 수야 있겠어? 파렴치한 시댁 식구들의 진실된 모습을 전해 들은 것은 상견례가 있기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항상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그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 딸이 철저하게 안 지켰을 리가 만무한데. 네가 어떻게 임신이 됐지? 모르겠어요. 난 항상 잘 챙겼거든요. 엄마도 알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 그 박스를 항상 넣어 다녔고 예비 신랑이 없는 날에도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렇게 덜컥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피하려고 얼마나 철저히 노력했는지 알고 있던 어머니는 이 소식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며 시댁 식구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오랜 지인이니 너무 경계하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의심이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시댁 주변 사람들 중 어머니와 친한 지인을 통해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인은 대화를 나누며 그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뭐가 그리 바쁘다고 연락이 뜸했어. 이러다 얼굴도 까먹고 살겠다. 예, 요즘 딸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그건 또 누구한테 들었니? 아유, 말도 마. 너도 알지? 너랑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사람 말이야. 내 딸한테 자꾸 돈돈 하면서 괴롭히는 모양이야.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진짜 뱃속 애만 아니었으면 그 집안이랑 내가 결혼시키지도 않았어. 지인은 어머니에게 묻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떠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 여자가 네 이야기를 그렇게 주변에 하고 다닌대. 너 수중에 돈이 제법 있다고 말이야. 아유, 뭐, 너도 알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돈은 나한테 정말 피와 살 같은 돈이야. 이것도 이번에 겨우 애들 집 마련해준다고 거의 다 썼다고. 나야, 네가 그냥 살 만큼 있다는 거야. 알지?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러는 거야. 너희 남편 그렇게 가고 네가 제법 돈 좀 만졌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남편이 뭐가 어떻게 있는지도 알고? 그야 나도 모르지. 나도 건너 들은 소식이야. 그냥 들었으니 이왕 만난 김에 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자신이 가진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인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참.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찾아온 건 최근에 들은 소문 때문이야. 아, 있잖아. 왜?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네 딸이랑 결혼하는 그 여편네 아들 말이야. 내가 친한 애들이 얼마 전에 요 앞 치킨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아주 고주망태가 돼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더래. 아휴, 엄마나 자식이나 술 좋아하는 건 아주 똑같네. 옛날부터 그러더니 그러다 우리 애도 괴롭히지. 그래서 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었대. 뭔데? 빨리 말해봐. 궁금하게 뜸들이지 말고. 그 아들이란 애가 지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뭐 우리 딸처럼 참한 아가씨랑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고 다닌다나. 뭐? 아니, 우리 딸이 그런 놈이랑 결혼만 안 했으면 그 여자 밑으론 내 딸 보내지도 않았어. 그놈 자식 애만 안 생겼어도. 지인은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문제란 말이야. 그 아들놈이란 자식이 술에 취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네 딸이랑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아냐? 면서 떠벌리더래. 뭐야? 장연아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는 파렴치한 시댁 식구들의 진실을 똑똑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자세히 좀 말해봐. 왜 이렇게 말을 흐려? 듣는 사람 속 터지게. 내용이 좀 숭하니까 그랬지. 전에 듣기만 한 건데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딸한테 그랬다고 하니까 이놈이 글쎄
아니, 네 딸을 일부러 임신시켰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니더래. 뭐?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함부로 임신을 시키고 말아. 그래. 내가 그 가게에서 큰 소리로 이놈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여자는 임신하면 도망 못 가? 그래서 내가 꽉 잡으려고 일부러 애를 만들었지 하고 말이야. 뭐라고?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래. 내가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아무튼 너도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지 뭐. 그놈이 뚫린 입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 이 말이지. 그래, 내 이놈 자식 이상하다 싶었어 아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이건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너야 여기 살다가 옆 동네로 이사 가서 못 들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옆편네 몰래 이렇게 와서 말해주는 거지. 그 옆편네 귀에 들어가면 내가 말했단 말하지 마라. 아우, 만약 귀에 들어갔다간? 아무튼 알겠지? 엄마의 친한 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동네에 떠돈다고 전해주었으니 당시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그녀와 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의 속셈을 직접 두 눈과 귀로 확인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히 말입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 구한 집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몸이 무거워 근처에 보이는 카페에 잠시 들어가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마주친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아주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를 본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와, 엄마, 나 걔랑 이렇게 결혼할 수 있으리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다. 걔가 오죽 까다로워야 말이지. 직접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 그렇게 살벌한데 엄마 말만 아니었으면 나 그런 애 만나지도 않았어. 앞으로 잘 참고 살아. 어디 엄마 말 들어서 안 좋았던 적이 있기나 했니? 걔가 이제 아주 우리 집 복덩이가 될 테니까 말이야. 걔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아?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다 소름 끼칠 정도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임신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같았다고. 엄마가 말해준 방법만 아니었으면 아마 안 됐을걸? 그럼 내가 너보다 몇 년은 더 살아도 더 살았으니까. 어린 년이 애를 써봤자 뭐 지가 달리기밖에 더 하겠어? 나는 그 위를 날아다닌다. 아, 맞아. 엄마가 진짜 천재라니까. 아유, 어떻게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생각을 했어? 걔네 엄마가 집도 해줬으니까 얼마나 편해? 난 이제 그 집 들어가서 발 뻗고 자기만 해도 된단 말씀. 처음에 나한테 와서 결혼식 준비하고 뭐 혼수는 우리 쪽에서 하란 말에 식겁하긴 했지만 아유, 우리 완전 호구 잡았잖아. 아유, 그러니까 엄마 말이 맞지. 내가 사돈 될 그 인간이랑 좀 친했니? 그러니까 그 집 사정도 다 알고 하는 거지. 내가 그 집 돈 좀 있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결혼식도 그냥 대충 준비해.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그 집 엄마가 알아서 이리저리 더 보태줄 거다. 야, 우리 여사님 아주 돈 냄새는 기똥차게 맡는단 말이야. 알았어? 나는 엄마 말만 믿고 그냥 이대로 지낼게. 그래, 넌 가만히 내 말만 들어.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말이야. 엄마와 장연아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그 모자의 대화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목청이 컸던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대화가 잘 들렸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장연아 씨가 분노하며 욕하는 소리도 중간에 들어갔지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날까지 얼마나 벼르고 있었는지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르는 척하며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가 증거가 될 거라 생각해? 아,
여기에 적힌 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직접 거기다 작업하는 증거 사진이라도 있냐 말이야. 이젠 아주 대놓고 자기를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되레 그녀와 어머니에게 윽박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입만 벙하니 벌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가방에서 준비해둔 두 번째 자료를 꺼내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증거가 보고 싶으면 이거나 봐라. 누군 지금 마음씨 넓게 써서 지금 너란 년을 봐주고 있는 줄 알아. 그 서류나 보고 어디 할 말 있으면 더 해봐. 그녀는 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장연아 씨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인지 처음엔 계속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증거를 대보라던 그 입을 잠시 다물고 어머니가 던진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니까지 꽤 줘봤자 무슨 증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 그래, 내가 그 잘난 증거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말해줄게.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당당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던진 서류를 오만과 짜증, 분노를 담아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 왜 그 잘난 입으로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지 그래? 아까 뭐라고 했지? 종이 쪼가린 증거도 안 된다며? 계속 그렇게 행동해보라고. 아니, 이걸 네가 어떻게 안단 말이야? 이건 절대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야. 절대 알 리가 없는데 당신 이거 어디서 찾은 내용이야?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 누가 발설했냐 말이야? 사실 장연아 씨와 어머니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로 처음부터 만났다면 상견례 날을 이렇게 벼르며 준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사연이 깊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꽤 잘 나가던 사업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나랑 이야기 좀 안 해주고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언제는 엄마랑 둘이서 한나란시에 죽겠다며 그렇게 좋다고 졸졸 엄마 뒤따라다니더니 요즘 왜 엄마랑 약속을 계속 빼요? 아빠가 요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바로 너랑 엄마랑 같이 어디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응? 하지만 아버지의 이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고혈압이 터져 그 길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와 어머니는 거의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꽤 부유하게 살던 집안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빚이 잔뜩 남아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어머니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하던 한 남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의 친구 정도는 다 알 만큼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았기에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고 있는 걸 보고 의아했습니다. 이 양반 결국 이렇게 가버렸어. 저승에서 눈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게. 내가 우리 등쳐먹은 인간들 모조리 싹 잡아서 죗값을 받게 만들 테니. 어머니는 다가가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 사람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지요? 그보다 방금 하신 말씀은 대체. 아, 이 양반이 이렇게 하늘로 가게 된 계기 말입니다. 사기 때문이라고요. 사기? 지금 이 양반 말고도 이 주변에서 사기를 당해 목숨줄이 위태로웠던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기요? 우리 집 양반이 그럼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사업이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예?
경찰이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까? 이러니 경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 양반이 다음 사업한다고 돈을 꽤나 모아둔 상태였는데 그걸 사기꾼들이 어찌 알았는지 홀라당 먹고 날랐지 뭡니까? 제 돈도 함께 들고 날아갔고요. 장연아 씨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사기로 인해 고혈압이 터져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던 그날,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장연아 씨와 어머니는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기의 주범이 누구인지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이어가며 사기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 대표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그녀가 결혼 준비의 마무리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예약하고 결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앞당기며 신경이 곤두섰던 때였습니다. 어이, 내가 찾았어. 아, 찾았다고요? 우리에게 사기친 사람들 드디어 찾으신 건가요? 그래, 찾았다니까. 어서 말해 주시죠. 우리 남편을 그렇게 하늘로 보낸 사람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근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자고. 그렇게 장연아 씨와 어머니는 사기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 배우의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연아 씨의 어머니는 피해자 대표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주범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는 한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사기친 주범 중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럼 다른 공범들은 다 잡은 건가요? 지금 남은 건 이 여자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유, 그렇다니까.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다른 사기꾼들이 이 여자를 한마음으로 다 같이 지목하더라니까. 이제야 경찰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이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모양이야. 어머니는 피해자 대표가 하는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들을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어머니 앞으로 내민 사진 속 실루엣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여편네가 우리가 찾던 그 사기꾼들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라네. 어찌나 여우 같은 년인지 잡을 만하면 쏙 빠져나가고 이제 잡았다 싶으면 금세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라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그 진범이라는 사람들을 쫓아온 게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진범이라는 말씀인 거죠? 한치의 거짓말도 없지. 진짜 여기 이 여자가 진범이라니까 아주 어찌나 징그럽게 경찰을 따돌렸는지 경찰도 이제 쉬쉬한다더라고. 어머니는 참담한 마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 제가 알던 사람입니다. 네, 아주 잘 아는 사이고 얼굴도 자주 보고 다니던 그런 사이죠.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 사람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자네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이한테 그런 끔찍한 사기를 당했다니? 이를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세상에 이젠 말세야, 말세.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뒤통수를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맞은 기분은 난생 처음입니다. 제가 인연을 어떻게든 해야겠어요. 그래, 내 부탁하네. 우리 모두의 염원 아닌가? 아는 사이라니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마지막 남은 범인이니 꼭 좀 붙잡아야 한다네. 잘 좀 부탁하네. 그 마지막 사기 주동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며 그들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결국 아버지를 잃게 만든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을 예비 신랑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나? 그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나? 말이야. 예비 신랑은 입을 열지 못한 채 당황해했습니다. 전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전 그때 당시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나? 자네와 자네 어머니 되는 사람은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잘만 살았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말이야.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 너희 집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더라고. 겨우 몇 년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지. 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금전 사기로 모자라서 당신들은 내 딸까지 이용해 결혼 사기극을 벌였어. 지금 큰 소리 칠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딸과 나야. 그녀와 어머니는 이제야 끓어오르던 속마음을 그들에게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말이 지저분해 직접 사연을 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둘은 이런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그 잘못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방에 있던 나머지 서류들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를 보고 예비 시어머니는 더욱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아낸 거야? 너희가 절대 이런 내용을 알 수 없었을 텐데 누구야? 누가 우리를 배신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토해낸 거야?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앞으로도 쥐새끼처럼 잘 빠져나가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게 쉬울 줄 알았니? 그 피해자들 앞에서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려 하는 사람들을 하늘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봐. 그래, 내가 너희한테 사기친 건 맞아. 하지만 전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명령을 받았다고. 나라고 아는 사람을 속이고 싶었겠어? 어머니는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지? 당신 같은 인간은 본때를 보여야 정신을 차리지. 이 기회에 콩밥 한 번 먹고 나오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에휴, 일단 진정하고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우리 이제 사돈 될 사이인데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있는 건 좋지 않잖아. 그리고 내가 범죄자가 되면 내 딸 뱃속에 있는 아이도 결국 범죄자 핏줄이 되는 거야. 어머니는 경로하며 말했습니다. 잘도 사돈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네. 당신이 우리 집에 핵폭탄을 떨어뜨려도 여러 번은 떨어뜨렸어? 사돈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나와? 우릴 호구로 보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전부 혼자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다 그랬다는 것처럼 몰아가? 사람 그렇게 쉽게 몰아가면 안 되지. 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랑 친한 척하면서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콩밥을 먹고 나와야 정신을 차릴 거다. 똑똑히 들어둬. 내가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모아 경찰에 신고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댁의 실체는 파도 끝이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 역시 예비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죄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의 재산을 추적하려면 시댁의 재산을 샅샅이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신랑의 노트북이 경찰의 눈에 띄었고 그는 그것을 절대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아, 제발요. 이건 우리 엄마랑 상관없는 제 물건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경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전부 수거해야 합니다. 얼른 주시죠.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경찰서로 가고 싶습니까? 아,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저기 서재에 있는 컴퓨터 가져가세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토록 노트북을 지키려는 예비 신랑의 태도에 경찰은 더 수상히 여겼고 그에게서 노트북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그가 여러 여자들과 나눈 채팅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였던 장연아 씨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소식은 장연아 씨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 그녀는 사기 결혼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예비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예비 신랑은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그녀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에이,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돈이 없어. 내가 진짜 사정 좀 봐주라. 그러나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넌 이제 내게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예비 신랑은 마지막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핑계 삼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니, 당신 뱃속에 있는 애는 혼자서 어떻게 키우려고 해? 부모가 하나라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우리 애가 학교에서 왕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라도 전부 정리할 테니 제발 다시 받아줘. 그러나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기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너는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마. 그렇게 장연아 씨는 예비 신랑과 완전히 결별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형사소송을 통해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철창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기 무리의 피해자들이 많았기에 형량도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판사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여자는 본인의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단호히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타깃을 장연아 씨로 바꾸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뱃속에 있는 애는 어쩔 거냐? 그 애를 범죄자의 핏줄로 만들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랑 우리 아들을 용서해다오. 내가 저지른 죄는 사기니까 형량 다 받고 갚을 테니 제발 내 아빠는 너랑 약혼도 마친 사이인데 함께 살아야지. 아이를 부모 없이 자라게 하면 못 쓰는 거야. 장연아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뻔뻔한 분은 처음 보네요. 평소에 좀 적당히 살고 돈 벌 생각을 하셨어야죠. 제 뱃속의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쪽 아들은 능력도 없고 여자나 밝히는 놈이니까 사절입니다. 아빠라서 자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행히 장연아 씨는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마음이 괴로웠지만 생각해보면 뱃속의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시간도 너무 흘러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장연아 씨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보니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내려 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질 만큼 딸은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장연아 씨를 꼭 닮은 외모로 태어난 딸을 보며 그녀는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알려줘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자기 핏줄을 알려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대신 책임질 수 없듯이 아이도 언젠가는 너와 그 남자 중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날이 올 테니까.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없던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다행히 어머니가 곁에 있어 주었기에 이런 인간들을 걸러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고 그 또한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연 속에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났지만 이제는 그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악연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내군을 떨쳐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연아 씨의 사연입니다. 속 시원한 대처에 마음이 편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